면허증이 있었는데 난 경찰이 잡았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받은 면허증인데 경찰이 잡더라.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베트남에 여행하시거나 또 베트남 교민분들, 특히나 공안들한테 많이 붙잡히죠. 피부색이 다르니까 그냥 잡아요. 잡고 ATM기도 끌고 갔다가 뭐 얼마 내놓으라 그랬다가 오토바이 뒤에 타서 주머니에 돈 넣으라 그랬다가. 안녕하세요. 나트랑에 살고 있는 하이린의 가족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운전면허증을, 한국에 있는 운전면허증을 이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려고 신청을 지금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이 과정을 사실은 여행객들은 궁금해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살고 있는, 또 거주하고 계시는 3개월이나 또 한 달 살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필요할 정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 과정을 마친 상태고,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한국 면허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베트남 면허증으로 교환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거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비가 많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변경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신체 검사를 안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연도 설이 지난 이후로 법이 변경이 됐대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신체 검사를 이제 지역 안에 있는 로컬 병원에서, 조금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되고 조금 사이즈가 있는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신체 검사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시력 검사, 생명 검사, 구강 검사, 그리고 혈압, 간단한 종류의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이게 조금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가지고 첫날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높아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또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각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 도장을 받아야 돼. 도장을. 이게 절차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성비가 없다 그래야 될까?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받았는데 한 명당 81만 동에 받았어요. 신체 검사를. 엄청 비싸죠? 4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한배 가정이 왔는데 한국 베트남 부부가 와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41만 동에 받았대요. 저희도 베트남 직원을 데리고 동행해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바가지를 씌우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 베트남 면허증을 변경 요청을 저희 직원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걸 변경하고 싶다. 변경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이 과정을 여기 베트남에 또 나트랑에 사시는 교민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 마진 없이, 중간 업체 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보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도 사실은 해본 적이 있겠어요? 한국 사람을 만난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트랑에 살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들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지인들이 또 경찰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시작했는데, 일단 신체 검사 받는 데에서 조금 포기할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다 아침 7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다 그거를 진행을 해야 돼서 조금 불편했고, 신체 검사를 다 완료한 상태에서 교통국에 왔어요. 교통국이 바로 여기에요.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지금도 대기하는 중이에요. 교통국에 와가지고 면허증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 한국 면허증 있잖아요. 면허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을 받는 거는 조금 편하게 받았어요.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면허증 갖다 주고 운전면허증 변경한다. 그랬더니 이제 걔네가 서류가 다 있더라고요. 공증을 받는데 그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는 20만 동이 들었고, 거기서 서류 절차하는 데는 2만 동이 들었어요. 22만 동이죠. 신체 검사 받은 거하고 공증 받은 거하고를 가지고 교통국에 와서 이제 면허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20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명 거는 미리 예약을 해서, 뭐 그런 예약 시스템이 있나 봐요. 며칠 날 와서 몇 시까지 와서 하는 그런 순서 대기표를 미리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줄을 섰는데, 아내는 5번째 순서로 받았고 번호표 하나당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9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거의 2시간 정도를 지금 대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그런 브로커들 있잖아요. 면허증 브로커들. 걔네한테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1인당 400만 동,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 20만 원을 넘게 주고 면허증을 왜 교환하냐. 그럼 면허증을 내가 따겠다, 따는 게 낫겠다. 그렇잖아요. 그 변경하는데 내가 발품 파면 되는 일을 400만 동을 줘야 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200만 동 정도면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발품 팔고 시간 써야 되고 줄 서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 400만 동은 바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총 결산해 봤을 때 가격이 얼마가 드냐면, 저희는 신체 검사하는데 바가지를 썼지만, 바가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41만 동에 받았대. 근데 우리는 81만 동에 받았어. 한 사람당 81만 동. 그 다음에 공증 받는데 20만 동 정도, 그러니까 한 100만 동 정도 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면허증을 발급받는데 17만 5천 동, 117만 5천 동, 총 다 해서 한 120만 동 정도 든 거예요.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발급 기간은 한 신청 후에 1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살기 오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차 끌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면허증은 발급받고 싶으신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굳이 한국어 통역 직원을 대동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베트남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와도 이게 무조건 하실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베트남 사람한테 알려주고 하라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 작업인 것 같아요. 브로커들한테 맡기거나 중간 업체 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시간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 한해서. 근데 이제 오전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뭐 오전에 뭐 한 3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잡고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것까지, 교통국은 촬영이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촬영 좀 해도 되겠냐,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과 절차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너 괜찮겠니? 이 베트남 법상 이런 정부 기관 안에서는 촬영이 안 된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앞에서 2시간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사실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 정보가 없더라고요.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중간 업체, 그런 변경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중간 마진을 많이 먹겠죠. 대리 업체니까 돈 쓰고 하는 게 사실은 편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해외 생활 하는데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이게 진짜 진행이 되는지 그냥 남의 말만 따라 아예 안 돼, 무조건 돈 주고 해야 돼, 돈 주고 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한테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근데 이 과정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지, 할 수 있는지, 얘네들이 정말 이 뭐 외국인들을 상대할 때 막 대충 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 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참 짓궂다, 짓궂어. 근데 사실 뭐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경찰한테 걸리면 돈 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면허증이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거주증이 있어야 돼요. 2년짜리 거주증이 있어야 되고, 1년짜리 거주증이나 2년짜리 거주증이 있는 사람, 결혼 비자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저희는 2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정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보통은 그냥 국제면허증 들고 다니시는데, 그게 뭐 베트남에서 된다 하는데 걸리면 돈 뜯기거든요. 근데 면허증 있어도 돈은 뜯겨요. 뭐 작정하고 뜯으면 뭐 줘야죠. 이게 베트남인 거죠. 조금 불편한데, 불편해도 감수하며 사는 재미가 있다. 그래요. 아이고, 고생했다. 장작 3시간 기다렸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은 베트남 20년 차신데 2번이나 빠꾸 먹었대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행정 절차를 밟으실 때는 깔끔한 옷차림과 그리고 방긋 웃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돈을 찔러주거나 하면
얘네들이 오히려 괘씸하게 보거든요. 앞에 계신 분이 이게 거절을 당한 이유가 오토바이 면허증을 이제 교환하러 오셨어요. 한국 면허증이 있으시고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으신데 한국에서는 125cc 미만이라는 이제 라이센스로 운전을 하셨는데 여기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공증을 받는데 한국 번역이 125cc 미만이라는 말을 써놔가지고 지금 여기 시청에서 이게 검사를 할 때 공증을 다시 받아오라고 했대요. 125cc니까 124cc를 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공증을 다시 받으러 갔다 오셨어요. 지금 두 번째 빠꾸 먹고 다시 오시는 거라고 하시는데 화가 나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더니 이 공무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불친절하게 이제 응대를 하죠. 예. 이런 부분에서도 참 행정이 복잡스럽고 힘들다라는 점. 저는 완료가 됐으니까 3월 3일날 이 베트남 면허증이 나온다고 하네요. 브로커를 통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시간이 급하다, 나는 시간 이렇게 뭐 3일씩 쓰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았을 때가 문제니까 저는 그거를 직관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행정이 돼서 내가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어쨌든 가능하네요. 낯장에서 가능하고 정확한 거주증과 또 거주증의 기간만큼 면허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증 받을 때 이 미만 뭐 125cc 미만이라고 공증을 하면 안 되고 125cc까지 라는 말로 공증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 안에서 그런 게 좀 불편하다, 다른 나라에선 다 받아서 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지만 일단은 됐다 라는 점. 얘도 수고했어요. 맨날 3일 동안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일해주느냐고 고생했죠. 내가 브로커한테 돈을 주느니 우리 직원한테 용돈을 주고 말겠어요. 그죠? 아, 또 이거 찾을 때는 본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네. 금방 찾고 올게. 아이고,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면허증이 나왔어요. người Việt Nam thì ok, nhưng mà nước ngoài phải trực tiếp phải có dạ, phải có ấy. 외국인들은 직접 와서 얼굴을 확인하고 이거를 준다고 하네요. 베트남 운전면허증. 지선 씨는 아침에 준비 다 했다가 저희 직원이 여자 사장이 안 가도 된다고,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뭐 대리로 와도 그냥 이렇게 주나봐요. 근데 외국인들은 본인 얼굴 확인 후에 준다고 하네요. 진짜 한번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런 순서나 절차를 잘 모르게 되면 자꾸 빠꾸하게 되고 한 번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말로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은 걸로만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뭐 가격이 얼마 든다더라, 대리 신청해가지고 그냥 면허증을 사면 된다더라. 근데 이제 뭐 사가지고 걸려보신 분들 아시죠?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완전 범법행위잖아요. 사실 그렇게 끌고 다니느니 뭐, 근데 이 카드가 있다고 한들 뭐 돈을 뜯겠다 마음 먹으면 뜯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하여튼 이 법 안에서 하려고 그래도 외국인들은 사실 이게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다. 한국인은 이런 행정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착착착착 금방 되잖아요. 여기 막 2시간 3시간 막 어떤 분 5시간 기다렸대잖아요.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이 베트남 면허증으로 변경하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면허증이 있었는데 난 경찰이 잡았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받은 면허증인데 경찰이 잡더라,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베트남에 여행하시거나 또 베트남 교민분들, 특히나 공안들한테 많이 붙잡히죠. 피부색이 다르니까 그냥 잡아요. 잡고 ATM기도 끌고 갔다가
뭐 얼마 내놓으라 그랬다가 오토바이 뒤에 타서 주머니에 돈 넣으라 그랬다가 여러가지 행위들을 제가 봤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말장화 기억하시죠?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제가 뭐 말장화 시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말장화 이렇게 막 넣고. 지선씨는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전화하면 짜증낼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하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거든요. 전화를 해봐야지. 지선씨한테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열받게 해볼게요. 여보, 나 운전면허증 나왔어. 아, 그래. 근데 자기 건 안 나온다네. 왜? 직접 와야 된대 또 이거. 왜 일을 왜 두 번 하냐, 자꾸. 진짜 짜증나네, 진짜.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야. 끊어. 여보, 끊어. 여보, 나 운전면허증 나왔어. 그래, 축하해. 끊어. 안녕.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채널은 TV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50%가 넘어요. 근데 TV로 보면 뭐다? 좋아요를 못 누르는 거예요. 꼭 핸드폰으로 검색하셔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